녹화를 하면서 네, 아, 녹화를 네네. 하면 네, 이제 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네. 다 들어오시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아, 네네. 거의 다 네. 들어오셨고 뭐 아마 이원도 목사님 뭐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네, 최근에 마을 목회, 마을 공동체 사역 관련해 가지고 뭐 가장 활발하게 목회하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저도 강의할 때마다 많이 이제 사례로 언급을 하는데 뭐 언급을 하면 뭐 대부분 다 이미 알고 계실 정도로 교계에서는 뭐 아주 네, 이쪽으로는 저명 인사가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한 번에 다 다룰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 학기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협동조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일부러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다른 기회에 다른 과목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협동조합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원도 목사님 한번 박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실천신대 지금 한국 교계의 마을 목회나 사회적 마을 목회와 사회적 목회로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이제 넣어주시는 그런 신학교가 좋은 신학교가 탄생이 되었고 특히 정재영 교수님도 조성동 교수님 중심으로 하여튼 새로운 지금 목회와 선교에 지금 하여튼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여기 보니까 그 제자들이 또 전국에 있어서 또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투어도 하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그 목회나 이런 사회적 경제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를 잘 보고 있고요. 정지영 교수님은 제가 그 갈릴리 신학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제 그 지도 교수를 제가 아무래도 제가 목회가 마을 목회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 박사들이 지도하는 것보다 사회학 박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심을 이제 정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부심을 신학하시는 분들이 해서 하여튼 그 생명막 목회라는 거를 이제 제가 쓴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여기 김신영 목사님 지금 같이 참여하는데 그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코로나19에 이후에 생명막 목회 돌봄 마을이라는 책을 올해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부천 새롬 약대동의 새롬교회가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게 됐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기에 문을 닫았지만 그 이 협동조합의 이 힘,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 마을에 있어서의 마당의 그 역할과 플랫폼의 역할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이제 돌봄 마을과 마당 교회로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면서 마을 목회가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이제 약도입니다. 약도 그 우리 교회가 그때 부천에서 이 약도를 그릴 때 교육문화복지생태계라는 거, 이 교회 교회가 아니라 마을 한복판에 지도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대동의 복지, 교육, 문화, 생태계를 이렇게 그 지도를 이렇게 마을에 지금 이게 네 군데에 걸려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마을의 복지, 교육, 문화, 생태계로 이렇게 지도를 작성한 데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 요거는 프로포즈를 낼 때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이 쓴 것들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그 복지 생태계 중에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마을 생태계를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지 생태계로서의 마을 협동조합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마을 목회는 교회 학교만을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 교회 교육이라는 거는 그 교회 학교만을 이제 그 교육의 생태계로 봤는데, 우리 이제 그 마을 목회에 있어서는 마을 전체가 배움터라고 하는 이 이제 생각은 평생 학습에서 온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살고 한국교회 교회 교육이 살려면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마을 학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마을 전체에 이런 학습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학습 마을로 스며들다 할 때 마을 전체에 있는 우리 학습 생태계를 묶어서 이제 프로포즈를 내고, 그런 것이 돼서 이제 우리가 꿈의 학교 같은 것들을 하는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하여튼 이런 학습 생태계가 제일 처음 마을 목회에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것들이 종교 1986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2013년 정도 되니까 마을에 하나의 이제 어떤 생태계들이 학습 생태계가 생기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여서 그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마을에 하여튼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남성 집사람들이 우리 협동조합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을 세웠고, 그때 이제 그 여기 실천신대 출신일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화제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화제에 그거를 내줬는데 그분이 영화제를 이제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왜 미국에 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나. 감리교 그래, 목사님인데. 네, 전 아주 뭐 잘 아는 건데 오늘 갑자기 나이가 있었는지 하여튼 지금 10회째 부천에서 제일 유명한 마을 영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2013년이 저희로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 생태계가 있고 달토라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서 이게 복지 생태계에 이제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마을의 마당을 만들었고, 영화제는 문화 마당을 이제 만들게 돼서 학습 문화 복지의 전체 생태계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과정을 한 7, 8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이제 마을 목회, 마을 교회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됐을 요 시점에 됐을 때 뭐 한국일 교수, 정재영 교수님 이런 학자들이 제가 하는 목회가 마을 목회고, 그다음에 선교학적으로는 미셔널 처치다, 선교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을 목회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최근에는 이걸 신학화해서 세계화하자, 뭐 그런 조금 성급한 감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 협동의 시기가 이 세계협동조합의 해 달토 협동조합과 꼽사리 영화제로 마을에 마당이 깔렸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이 세워지는 이제 광경인데요. 그 전에 이렇게 마을에서 협동조합 배움터라는 학습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뭐 제가 목회하는 거가 이제 부지런히 학습을 제가 하고 어떤 개념이 생기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공부해서 뭐 이제 우리가 좀 기초가 있으니까 할 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출발을 이제 뭐 사회적 말하면 런칭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습 생태계가 학습 마을 목회는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하여튼 저희로서는 학습이다. 학습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그거는 근데 뭐 꼭 우리 유형이지 꼭 저희 유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고, 그때 한참 공부한 게 이제 몬드라곤의 사례인데, 요 호세 마리오 신부님이 이제 바로 이게 다 목회자죠.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훨씬 이게 교회에서나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
교인도 있지만 저희 교회 안수집자도 있지만 이렇게 이 지역분들이랑 같이 저희는 뭘 할 때 교인들 뭐 반, 지역분들 반, 뭐 이렇게 되게 구성이 되면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을 뭐 이제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목회가 특히 교회로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경향이 탈교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작은 교회의 미래의 존립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을 목회가 더 강조될 이유인데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도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났죠. 2012년 뭐 박원순 시장님 마을 만들기가 됐고 우리는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부천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것이 일본 가와사키랑 해서 그 한일 자매도시거든요. 부천의 자매도시인 가와사키시랑 해서 작은 도서관 국제 한일 심포지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일본 방문했다가 마치 찌꾸리 운동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보다 5년 전 정도에 우리는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여기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제 모이자. 이 도서관에서 아까 말하는 이제 학습 모임이 일어났고 거기 있는 분들을 랑 이제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을 모여서 이렇게 공부할 때에 이때 이제 우리 마을에 여기 한효석 선생님이 아주 협동조합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랑 저가 이제 협동조합을 하자 해오자 마을에 근데 여기에 김혜준이라고 부천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그때 직원들을 데리고 두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중요하다. 근데 자기들이 부천시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청년들을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그 협동조합도 세우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청년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 중심으로 체험마을이라는 걸 세웠고 이 체험마을을 아까 말한 우리 그 정재영 여기 실천신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준비하는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하여튼 그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서 체험마을이라는 거를 세워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꼽사리 영화제가 된 거고 저는 그때 이제 이미 아마 그 우리 목사님이 그 꼽사리 영화제 그 이제 마을 목회가 약대동에서 한다라는 걸 알고 저한테 이제 강의도 듣고 마을 목회를 배우러 왔어요. 아마 정정 목사님 교수님한테 소개받아서 왔는데 오면서 자기가 마을에서 청년들과 자기가 부천에서 청년 목회를 하는데 청년들과 영화제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을은 아직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 약대동에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하게 하고 내가 지원하고 협력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영화제를 추동하면서 같이 이게 전부 2013년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여기 담쟁이 문화원 아까 우리 마을의 한효적 선생님 이 협동조합 전도사님의 그게 막 또 세워지는 거라서 3층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했는데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 회기 때문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30명 예상인데 6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요 협동조합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대고 이제 힘을 모아서 협동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의 준비를 들어간 겁니다. 달나라 토끼 떡 공모를 했더니 우리 교인 중에 박혜정 집사님인 것 같은데 이것에 해서 이게 당첨이 돼서 달나라 토끼가 떡방아를 찌니까 이게 됐고 이제 그 의왕에 이미 협동조합 카페가 있어서 공사할 카페를 탐방하는 거죠. 그리고 장소를 보러 다니고 그리고 27주년에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27주년에
우리 교회 생일날 달나라 토끼 창립총회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 협동조합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든지 왜 그거 교회에서 하냐, 우리 협동조합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저도 그랬으면 안 하죠. 뭐 제가 그런 걸 막 억지로 막 우리 교회를 뭐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는 이랬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 세계적인 신학자 김용복 박사님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창립총회 때 이렇게 주제 강연하고 이제 창립 협동조합인들은 다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의 모습이, 처음 모습이 달토의 모습입니다. 2013년 8월 20일 날 오픈으로 되어 있네요. 달나라 토끼 떡카페 협동조합. 이거는 뭐냐면, 떡카페는 왜냐면 우리 여기에 주역이 왜 떡카페가 됐냐면, 우리 이 권사님이 떡 장인이세요. 한 20년 동안 해서. 그다음에 큰 시루라고 하는 큰 떡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도가 나셨어요. 기술력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저도 그랬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이제 이런 권사님의 기술도 살리고 거기서 떡도 만들고, 떡을 만들면서 같이 카페를 해서 마을에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마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중심이 되고, 우리 안수 집사 여기에 있는 여기 정성에 요분이 이제 아주 마을에서 이제 이사로, 협동조합 이제 이사장님으로, 근데 아주 신망이 이제 높으신 분이에요. 책 한결문고라고 하는 거로 했고, 원래 이분이 우리 이제 약대동에 약대 글방이라는 건, 나중에 약대 가족 도서관으로 발전한 것을 또 처음에 시작한 분이기도 초석을, 이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사장님 하시고, 이제 이 떡은 권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단 생협에서 총회 때 우리가 성찬식 떡도 만들고 전국 떡밥회랑도 연결하고, 이제 이런 많은 연대 활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신문에서도 취재들을 지금도 하여튼 이분은 이제 우리 지금의 이 코로나 이후에 있는 마을의 어르신 협동운동이라든지 마을운동의 아주 이제 리더인데, 그것이 여기서의 7, 8년간의 이것은 지금 문을 닫았지만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 시절에 협동운동을 했던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달랬죠. 매출은 올라가고 주문이 많아지고 조합원이 모두 영업사원이 된다. 그래서 떡 카페를, 공장과 카페를 따로 세우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마을에 심야 식당을 하는 이승훈 전도사가 이제 또 후반기에, 이때 좀 어려워졌을 때 마을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또 제 2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훈 목사님 시절에는 이렇게 좀 종합적인 좀 이런 이 협동조합이라는 건 배움, 상생, 소통, 환대, 문화, 그러니까 이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에 하나에 있으면, 이것이 마을에 이제 진짜 이게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진짜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마당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마을의 기반이 되는데, 이거는 또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완전히 판단을 못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한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제 권사님들 또 마을 사람들의 지지로 잘 운영이 됐는데, 코로나가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하면서 뭐 떡방과 그것도 분리도 하고, 떡 카페도 분리도 하고, 생산 시설도 따로 내보기 하고 많은 실험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건 뭐 운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모임도 하고 떡도 하고 초기에는 잘 되고, 중간에부터는 이제 적자들이 좀 이제 시작이 되고 누적이 됐는데, 그걸 이제 몇 분들이 헌신적으로 막아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코로나는 이제 겪어내지를 못했죠. 제가 그 나중에 평가는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장신대 출신 이승훈 목사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와플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이게 젊은 경영인도 찾고 뭐 브런치 메뉴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영 혁신을 했는데, 여분이 이제 1세대 우리 안수 집사님이고 정성의 이승훈 목사님이 아주 신겹게 후반을 이끌어 갔는데, 이제 그것을 코로나기에 이제 문을 이제 닫게 되는 그 평가는 제가 좀 후회하고 있고, 하여튼 협동조합이 마을에 있어서 하나의 마당과 플랫폼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마을 공동체가 뭔가 하는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고 가능성이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갈터는 없어져도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고 마을이 마당으로 되는 것이, 이거는 없어졌어도 그 달토의 영향력과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저는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2013년 어간에는 그렇게 영화제가 아니 협동조합이 이제 생기고 났을 때 2013년에 또 한번 꼽사리 영화제가 생기면서 마을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 스토리가 텔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을 목회를 그 삼형제 그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시대 우리 교회는 마을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결국 뭐를 만드는 거냐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사업도 해보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세워보면서, 그다음에 일정한 그 사회적 경제, 누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사회적 경제를 협동조합을 해보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그것을 문을 닫든 안 닫든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를 줬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문은 지금 닫혀 있지만 저는 그 정신이 이어진다고 보고, 그런 신뢰가 협동조합도 시작되고 우리 학습 생태가 있으니까 마을의 이야기들이 모아지면서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영화제가 시작되니까 뭐 마을 방송국, 마을 뭐 협동조합, 또 마을에 있는 여러 뭐 꿈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마을 이야기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제 잔치마당이, 그래서 이걸 문화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문화 생태계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이다. 마을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는 전개돼야 되고 그 전개되는 이야기는 결국 마을의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영화제는 지금도 유지가 되지만, 하여튼 이걸 하여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경험한 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지금 제 얘기는 뭐 사회과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해서 마을 목회 이야기로 한번 지금 풀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 협동조합도 있고 우리가 마을에 축제도 있고 학습 생태계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막 꼬비 마을 캠프, 요거는 코로나 전이죠. 이런 마을 캠프를, 이건 교회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한 5, 60명의 마을 사람들이 막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막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꼽사리 영화제 할 때 이제 5살부터 80세까지 모든 세대가 모이고 모두가 하나 되는 꼽사리 영화제 얼수. 이거는 마을 주민이 이제 쓴 글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진짜 세대 공감이 대대가 다 모여 있죠, 여기가. 이게 이제 6회 꼽사리 영화제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이 또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이런 일을 하니까, 또 우리 주교 감리교회 좀 규모가 되는 교회에, 약대 감리교회 제 후배 목사가 처음에 저랑 같이 이런 민중교회를 하던 그 교회에
청년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서 걷는데, 예, 하여튼 목회를 잘 하고 있다가 여기 자리가 나니까 왔어요. 그래서 그랑 우리 약대동에 아주 오랫동안 있던 약대 중앙교회 세 교회가 연합이 돼서 두 교회는 다 저희보다 규모가 큰 교회들이에요. 그러는데 우리가 청소년 심야 식당을 하자, 밥을 먹이자, 이 청소년들 묵시 못하니까. 그래 합의를 해가지고 요거는 세 교회가 연대를 해가지고 어, 어, 이 심야 식당 요거는 아직도 유지가 됩니다. 연대로. 그리고 요것이 지금 마을에 이제 통합 돌봄 마을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되는데, 이게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해가지고 이제 꼬비 차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역교회 연대, 약대동 교회협의회를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돼서 이 교회를 넘어서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 영적 돌봄망. 요거는 이제 목회적인 건데, 영적 돌봄망은 이제 나중에 요게 뒤에 가면 또 큰 이제 꽃을 피는데, 이러한 마을 목회가 어떻게 이제 지역사회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마을 목회는 학습, 복지, 문화는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영역이 많고 공동체라는 영역에서는 이제 교회와 교집합이 일어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얘기들은 그런 목회라는 거랑 어떻게 이 마을 목회 연결이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돌봄 마을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을을 돌봐야 된다. 아무도 또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저희들은 마을 교회는 교인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을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강력했고, 그거가 우리 중보기도에 있는 권사님, 아까 말한 김현자 권사님, 뭐 마수님 집사님, 최희정 권사님, 그런 분들이 중보기도회인 동생의 마을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에서 나와요. 마을도 한번 신방을 해보자. 저는 뭐 원래 그런 생각을 그때에 뭐 영등포 산선 이런 데는 그 지역 신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자 현장도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거, 그걸 저는 마을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봄에는 교인 신방하고 우리 교회는 마을 교회라는 걸 우리 교인들이 아니까 가을에는 마을을 아예 신방해보자. 교인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떡방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많이 하는지 그 이제 마을을 도는 거죠. 한 뭐 5 내지 6 가구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이제 그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갖고 마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회도 그것도 기도에 넣자. 교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회적 영성, 마을 목회의 영적 생태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기에 아주 굉장히 학자들이 일단 받아들이더라고. 그거 중요하다고. 어디 저기 강연했는데 노영상 교수가 새로운 교회는 그거 아주 중요한 거다. 마을 신방이라는 거. 지금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총회 주재 해설사에 요청이 와서 제가 그거를 총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고, 요번에 책도 다 교수님들이 요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돼가지고 생명망 목회 나오고, 제가 뭐 그걸 의도하고 쓴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정정 교수님이 이렇게 뭐 강의해달라고 뭐 그 선교적교회 길라잡이에서 황홍열 교수가 또 코로나 이후에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영적 돌봄마을은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탄생을 해야지. 히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약대동에. 그래서 교회 협의회랑 같이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오기 전에 돌봄 마을이라는 거를 해서 돌봄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세 교회가. 그리고 지금 저랑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종환 교수가 약대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때는 안수집사죠. 그래서 세 교회의 안수집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협의회를 꾸렸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는 이거는
마을 돌봄 마을은 목사들이 챙겨나지 말라. 우리는 뒤에 있고 안수 집사님이 중심이 돼야 이게 된다. 목사님들은 이거를 잘 지도하는데 훌륭한 우리 교회 정성의 안수 집사님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임종환 교수는 아주 뭐 전국 인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약대 중학교의 조영만 이사님이라는 분은 또 우리 테크노파크에 가가지고 아주 거기에 뭐 집 짓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돌봄 마을 얘기가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를 그때 들은 거예요. 마을에 우리가 강좌를 한번 해보자. 세교회가 협동조합 강좌도 하고, 그랬을 때 임종환 교수가 커뮤니티 케어 개념을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해서 의사들이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현장으로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몇백만 명씩 은퇴자가 마을로 내려오잖아요. 그걸 다 병원에서 고령화 시대에 오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커뮤니티 케어, 공동체가 케어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자체가 돌보고 치유하는 그거로 만드는 게 지금 선진국인데, 의사들한테 이게 가장, 의사들이 왕진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마을로. 그걸 지금 부천 의사협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협회들한테 부사들이 왕진을 가면 우리는 신방을 간다.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더 확정이 되는 거죠. 이 개념을 더 우리가 돌봄 마을의 시대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우리 임종환 교수가 강의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돌봄 마을 커뮤니티의 강연회. 그래서 이제 임종환 교수가 그때부터 마을 공동체의 희망을 찾자 이제 이런 거로 그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협동조합은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본임금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본임금을 지역에서 3개월 만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이때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달토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재난 기본페이를 여기서 사용하자. 그러니까 마을에 우리가 이게 아깝게 코로나기를 견디지 못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게 정말 협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재난기금 이런 것들을 줘야 되고, 그것이 지역에 풀릴 때는 가장 공공성 있는 지역 협동조합에서 쓰자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생필품 우리가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정적 종합평가를 좀 한번 해보면,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아직 평가할 만한 여력이나 시간도 안 됐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교수님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요즘엔 합동조합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지금 마음 먹고 한번 지금이라도 이거를 자료라도 정리해 놓고, 그래서 오늘 정 교수님한테 좀 귀찮게 했지만 영상을 좀 찍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출발은 아까 말했듯이 2013년도에 새로운 남성들이 남도 여행 예배를 하면서 좌담회를 한 데서 한 건데, 그때 기록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항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저 성원수라고 부천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진주로 내려간 이분이 또 자리를 마련해서 그 집에서 하루 자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손을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이제 문제를, 협동조합이 우리 떡집도 개업하였고 우리 여기에 있는 김준호 선생님도 저 인테리어 가게 이런 것들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협동조합 시대가 오는데 제가 조금만 발제를 했죠.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없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우리 백 집사님이라고 아주 초기부터 교회를 같이 세운 안수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찬조 발언을 했고, 정 집사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또 우리 김정섭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약간의 현실적인 우려도 표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이제 백 집사님은 이제 몬드라곤 사례를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정성희 집사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 이제 우리 김준호 선생님은 본인이 이제 목수인데 예전에는 목수 혼자서 다 했지만 지금은 각자 특화된 기능공들이 있다. 그래서 협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성희 집사님이 적당하다.
지금 마을에서 원래 도서관도 했고 지금 환결문고라는 데서 이제 대표고 또 신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정성혜 위원장님을 뽑아가지고 이게 출발이 됐고, 나중에는 교회는 이렇게 해서 출발을 시켰지만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고 정성혜 집사님 우리 위원장만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 분이 몇 분 들어가고 마을 분들의 협동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를 해보면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 지금 코로나를 못 견디고 결국은 문을 닫았지만 달토는 결국 우리 약대동 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뭔가, 마을 플랫폼을 마을의 마당이 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뭔가랑 이제 플랫폼은 이 주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마을 목회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하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고 뭐 이제 쓰는 그 사회적 자본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서적 배경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는 사회적 경제에 기초한 복지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 모든 거를 서로 통용하고라는 거, 오늘 말로 번역하면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라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에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것은, 그다음에 각자 도생을 넘은 돌봄 평화 경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뭐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좀 현장에서 경험한 걸 좀 보태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소셜 캐피탈, 신뢰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셜 캐피탈이라는 자본,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신뢰를 만드는 것인데,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네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마을에서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서. 그 중에서 두 가지, 협동과 소통은 다 아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마을에 들어가면 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을 사람들과 그다음에 소통을 잘하면 그러면 신뢰가 쌓이고, 보통 이거를 이러한 코이노냐 이런 걸 한국일 교수에 하면 한 10년이라는 코이냐를 충실히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소셜 캐피탈이 마을 사람들과 사회적 신뢰가 쌓여진 다음에 마을 목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코이노니아도 안 하고 그냥 디아코니아를 한다든지 막 가리키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조금 더 나가면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 오면서 돌봄이라는 소셜 캐피탈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는 돌봄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아픈 사람은 맞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은 없고 정부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일 잘 훈련하시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이런 소셜 캐피탈을 돌봄을 통해서 형성하면서 지역을 섬길 때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교회를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마을에서 우리 뭐 카페라든지 돌봄 경제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사회적 경제 행위를 할 때 지금 4차 산업 시기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소유 경제 아니에요, 소유. 근데 뭐 지금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에 봐도 소유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SNS나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공유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공유 시대에 이제 애플이나 뭐 아마존 같은 거는 공유라고 경제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본가들이 하는 공유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공유 경제를 사회적 자본가들, 교회와 같은 소유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중심이 하지 않은 사회적 기업이나
교회가 정말 공유 경제를 제대로 할 때 그때 소셜 캐피탈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플랫폼, 어차피 지금 사회 전체는 플랫폼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독점 재벌에 의한 공유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의한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공유 경제로 넘어갈 때 우리가 말하는 마을 목회라든지 이제 생태 사회나 생태 경제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 카페 한가운데 텐트를 쳐놓고 청소년들이랑 구역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구역 밥상과 촛불 생협 같은 거 요거를 제가 못했어요. 결국은 요거를 요 얘기부터 여러 거를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안 내가 여기 있네.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네. 제가 이제 제 평가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나중에 막 어려워질 때 이 달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제 강의도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제안하려고 이렇게만 해놨다가 결국 이제 못하고 이제 말았던 건데 제가 왜 이거를 그분들한테 못 전달을 했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협동조합 달터를 만들기 전에 이제 선배들로부터 많은 이런 기독교 목사들이나 이런데 이제 많은 경험 있는 목사들한테 목회자는 직접 들어가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사로 참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분들이 하도록 두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돕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싸움 난다. 싸움 나고 거기에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감당 못한다. 그래서 이제 상당하게 처음부터 이사회 구성하고 뒤에서 한 다음에 교회는 손을 떼고 저도 가능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총견도 굉장히 잘했고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게 활성화돼서 이거 살려야 되니까 그때도 마을 목회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한 달에 잘 나갈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우리 마을에 와서 탐방생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0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를 하면서 그게 제가 돕는 거고 거기 뭐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키우면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방임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챙겨는 안 하더라도 좀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챙겨는 했다고 이게 살아났을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 내가 하지 못한 말만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교회 아주 헌신적인 분들이 진짜 이 10년간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해놨는데 코로나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 문을 닫았는데 그 정신의 많은 부분은 지금 우리한테 도움 살아있다라는 거 보고 그때 좀 이런 것들의 생각들을 한번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달토 활성화는 마을 만들기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일부 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새로움의 영향력으로 마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일부 뭐 이사님이나 일부 분들이 새로운 교회랑은 관계성을 좀 끊으면 새로운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마을 전체가 새로운 교회가 뭐 출발시켰고 있지만 새로운 교회 색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우리는 마을 만들기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는 내가 나서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 출발이 마을이랑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결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차마 그거는 사실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20여 개의 교육 및 취미 소그룹이 한 달 단위로 활발히 운영돼야 된다. 그러니까 몬드라곤 사례 같은 경우 보면 그 호세 마리오 신부가 한 100여 개의 당시에 소그룹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거는 그 대기업과도 경쟁해서 이길 만큼의 이제 이 협동조합을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소그룹들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을에 여러 소그룹이 있고 소그룹들이 계속 학습하고, 그리고 그래 협동조합 정신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서 커피도 사 먹고 그 회비도 내고, 이러한 분위기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우선 중에 교인에서도 구역이나 각 동아리 선교기관을 전부 거기에서,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거기서 모여서 회비 거기다 차도 마시면서 하여튼 그 마당을 살리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도회 같은 생명유해를 만들어서 꾸러미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나중에는 약대동에 50 내지 100개의 꾸러미 확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 공유의 경제, 생명과 살림의 밥상 의료협동조 같은 주제로 조합원 재교육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뭐 이런 거를 했다고 될 거나 안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에 이제 꾸러미 사업 같은 거, 나중에 여기에 이런 달토 꾸러미 같은 거는 이런 제안은 하는데, 요건 일부분 이제 실현이 됐죠.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 이 부천에는 그 부천 YMCA는 그 촛불 생명을 일으킨 황주석 총무를, 제가 그때 이런 구역 예배 때 이게 썼던 교육자래요. 이제 교인들 구역 이런 걸 하는 거죠. 여기에 촛불 생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촛불 생명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 구역 예배 같은 거죠. 이렇게 예식은 같이 하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런 유기농 밥상을 하고, 그러면서 조합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하는, 여기 보면 부천의 총무소 Y 황주 총무님이 생각을 시작하면서 촛불 등대를 시도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역도 이러한 촛불 등대 모임 말씀처럼 등대 모임처럼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달토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살릴 꾸러미를 공동 구매하고 이웃도 초청하고 하여 삶과 살림을 함께 나누는 소박함 살림마당을 꿈꿔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당시 한창 생태 문제가, 생태 공동체가 산업물질 문명이 이제 붕괴되면서 코로나가 일어나서 그때 그거를 생태 문명이랑 적용을 제가 시켜봤어요. 근데 여기 신승철이라고 하는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게 떡갈나무 혁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떡갈나무라는 생태계 숲을 어떻게 만드느냐. 다람쥐가 도토리를 여러 창고를 곳곳에 나중에 먹으려고 사놨는데 까먹고 있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나무가 되면서 하나 나무가 되고, 도토리가 이런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여서 떡갈나무 생태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촛불 생협 같은 거에 그러한 촛불 등대들을 우리 이런 마당으로 해서 협동조합이 하고, 마을은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을에 이제 앞으로의 이 축제는, 마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의 생태계가 되어서 마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도토리에 이제 떡갈나무 숲을 이루는 작은 도토리들이 되는데, 마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색 도토리들이 되어, 어떤 도토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어떤 도토리들은 텃밭을 가꾸고, 어떤 도토리는 평생학습을 하고, 어떤 도토리는 생태 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스스로 한 공동체 한 그루의 나무와 풀과 숲과 나무와 강을 이루는 녹색 마을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 하여튼 이런 꿈을 이제 제가 꿨는데, 그러니까 구역계 밥상과 촛불 생협 그거를 떡갈나무 생태계의 연결의 가능성을 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뭐 이사장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구역 이제 여기에는 딱 달토 떡방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걸 관철을 저기 막 주장을 하지를 못했어요. 해서도 안 됐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실패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혹시 하면 이런 얘기를 원래 이제 이사장님이나부터 우리도 뭐 준비가 돼서 뭐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서 시작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약대동에서는 이루어졌는가 이제 후에 이제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녹색 마을 만드는 꿈으로 지금 이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이따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여튼 이 여기를 통해서 문명 전환기에 마을목회 돌봄 마을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꿈을 꾸고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힌 거죠. 이걸 요번에 이 어차피 이제 산업 물질 운명에서 생태 사회 그러니까 이때 마을을 이렇게 기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문명 전환기 마을 목회 돌봄 마을 이때 이제 우리 정재영 교수님도 이제 우리 교계에서 이 얘기를 할 만한 분을 이 약대동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건데 또 제가 인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 오실 수준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제가 몇 분이 남았나요? 뭐 한 20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분 더 남았어요. 이제 지금부터 그 이제 코로나기에 얘를 이제 코로나기를 이제 코로나의 중간에서 문을 닫았으니까 코로나기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거를 어,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얘기죠. 이렇게 끝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달토를 정리하자 문예학당과 돌봄마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정신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좀 돌봄마을이라는 다른 각도로 전개가 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지금 또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전개시키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전혀 다른 생태계를 전개시키나 본데 이제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기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선교 사업에서 두 개가 이제 사라져요. 하나가 달토가 이제 문을 닫고 그다음에 저출산 시대가 가니까 어린이집 교회 1, 2층을 이루고 있던 어린이집이 더 이상 모집이 안 돼서 우리 원장 권사님이 이제 그만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시대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큰 지금 기회가 된 거예요. 잘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을 정리해 드리고 감사 표시를 하고 이 1, 2층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코로나 이후가 오는데 그때에 제가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비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임종환 교수님이 지금 돌봄의 시대니까 1, 2층을 돌봄 마을을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 정부는 지금 정부는 뭐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돌봄 센터를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역할을 하면 좋겠다. 어르신들 돌봄과 를 중심으로 한 돌봄이 절실해지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중심으로 듣고 돌봄으로 마을로 가는 거와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건 건강과 이제 의사들 그분이 이제 의료 쪽에 커뮤니티 이제 돼가니까 마을에 필요한 건 그거 플러스 건강의 돌봄뿐만 아니라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임종환 교수 저 약대동 주민자치센터랑 함께 이제 이 돌봄 마을에 대해서 하고 그 사진을 내가 빼느라고 다 빼버려 갖고 없는데 우리 시의원 그 사무실에 가서 이 돌봄 마을에 대해서 이제 의원과 공무원한테 소개하는 이제 좌석을 마련했는데 그때 제가 간 그림이에요. 문화예술 어르신들이 너무 지금 바깥에서 뭐 힘들어 하는데 우리 카페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카페가 살아서 거기서
어르신들 조금씩 돌보니 그 이제 뭐 연극도 해드리고 뭐 조그만 놀이들 한 5명 이하가 모여서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문화예술적 돌봄도 우리 마을에는 또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기에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층은 어르신 돌봄 공간하고 2층은 그래서 문화적 돌봄이라고 해서 스튜디오를 만들 생각하고 옥상을 우리가 텃밭을 가꿨거든요. 이 코로나기에. 그게 제일 큰 희망을 마을 텃밭을 우리 도시농부들이 이제 아까 그 권사님을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그 텃밭에서 막 푸릇푸릇 나무가 올라오니까 새싹이 올라오니까 너무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적 돌봄을 필요해서 요 4가지를 추구를 하겠다. 이 건물 2개가 나가면.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제 마을로 우리 교회 건물을 어린이집을 했던 걸 마을로 내놓는 걸 전격적으로 교인들과 합의를 봤어요. 뭐 진통도 있었지만 교인들이 그 마을 교회라니까 그게 다 훈련이 돼가지고 아무도 반대는 안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거는 조금만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건 조정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활동한 리더들을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리더들 벌써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에서 돌봄 마을을 위해서 의사가 마을로 들어올 때 간호사랑 들어오고 그 간호사와 의사를 도우는 것을 커뮤니티 케어 마을 돌봄 공동체가 되니까 건강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협에서 건강 리더 교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서 10분을 우리 도시농부들을 리더 교육을 했고 그것에 하고 성공하니까 마을의 생태 교육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 10명을 유미호 우리 환경생태 산림에서 원장을 모시고 10강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마을형 생태 교육이니까 그중에서 3강을 제가 하는 마을을 그때 이제 이해시키는 근데 마을 얘기를 마을에 있어서의 마을의 역사나 마을에서 지금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새롭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되지 않은 제가 최소한으로 이제 그 줄여가지고 교회 얘기를 줄여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대충 저게 이제 목사님 쪽이랑 연결 이런 게 하여튼 그런 식의 하여튼 3강을 하고 전문적 7강을 하는 그런 해서 20명의 이제 마을 리더들이 형성이 된 거죠. 이랬든 저랬든. 그리고 돌봄 마을 사회적 육성 프로젝트도 여기 임종환 교수로 해서 7천짜리인데 냈는데 이게 서류는 됐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이제 이런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사회적 이 프로젝트를 마을 사람이랑 같이 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랬을 때에 임종환 교수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임종환 교수님이 전국의 희년상생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원들 목사님 우선 부천부터 시작하시죠. 5개 이상의 교회를 묶어서 마을 목회 네트워크로 희년상생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부천을 따라서 마을 목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꼬비가 아니라 달터를 일종의 이제 문을 닫았는데 마치 마을 활동을 같이 이제 이 코로나기에는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랑 저랑 거의 같이 돌봄 마을 얘기를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일을 하는데 부천에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협동조합을 전국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마을 교회들이 협동조합을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세울 때 이것이 전국적인 힘도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겠다. 근데 자기와 나와 함께 있는 부천에서 이 일을 함께 시작해 보는데 목사님이 한번 목회자들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한 달토의 그 한도 있고 지금 그 아까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의 시대가 아까 말했듯이 마당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로 오기 때문에 한 개교회가 협동조합을 해가지고는 그 노하우나 전문성이나 그 이 자본, 사회적 자본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임종환 교수 희년상생은 사회적 경제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동안 아까 해보니까 여러 개의 우리 안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도 개교회로 하는 마을 목회가
내가 이걸 나중에 다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기에 있다가 멀쩡하던 교회인데 안 들어오는 교인도 있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우리 학자들이 평가하는 뭐 20% 정도가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한 개교회가 그거를, 그리고 아까 이제 탈성장 탈교회화 시대, 이거 한 교회가 하기는 너무 힘들다. 마을도 하고 교회도 하는 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래가지고 저한테 발표를 주셔서 발표를 하고 희년상생에서 5개를 이렇게 모은 거죠. 근데 이게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데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임중환 교수님 저 아닌데, 지금 이게 되려면은 우리 영성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마을 영성이나 사회적 영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를 한국교회가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을 영성이고 뭐 생명광 목회의 부흥회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부흥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이러는데,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복지적 생태계라도 마을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올 힘이 없잖아요. 에너지들이. 그럼 먹여 살려야 돼요. 일정 부분을. 직업도 만들어주고. 그러려면 사회적 경제나 생명망을 짜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려는데 이게 한 개교회가 이거를 그런 의식을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시 단위, 그래서 부천에서 5개에서 출발하면 벌써 대구, 전주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3개가 나오고 내년에 한 10개 정도까지는 지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 마을 그런 데를 이제 창립하는 데마다 이제 마을 신앙을 가지고 마을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NCC에 가서서도 이용정 우리 사무총장과 NCC 100주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 1년 전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전국의 시군구 240개로 확대해서 마을 공동체 협력하는 교회 연합운동의 비전을 한번 나눴다고 그러면서 한 5년 안에 240개 시군구에 마을목회 협동조합 같은 거를 각 도시마다 이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제 이런 토론이 돼서 이제 카톡방도 만들어주고 이제 각 도시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부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가 하면서 5개를 모았는데, 그 모은 것 중에서 부천에 청개구리 청소년 식당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랑 아주 친하게, 우리가 꼬비 심야 식당을 여기 이 모델, 이 청개구리 모델을 가지고 마을 그 청소년 식당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죠. 했는데 이 충전소가 우리랑 이제 네트워크가 됐는데, 이 충전소가 하도 이걸 잘하니까 버스를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큰 트럭, 이 버스 큰 비주얼이 아주 좋은 건데, 안에서 청소년이랑 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뭘 하냐면 애들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근데 우리 조합원이 된 거예요. 우리 협동조합에 같이 대표님한테 물어봐. 저거 매일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네. 자기 일주일에 한 2번 쓴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우리 협동조합이 필요할 때 가끔씩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겠냐고. 얼마든지 좋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코로나기에 그런 협동조합소에 살아나서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소규모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아까 달토에서 달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코로나기에도 뭐 5명 모아놓고 마스크 끼고 조그만 소연극이나 소공연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여 있는 문예학당 분들, 거기랑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문예학당을 해서 한 10명 정도 지금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건강 리더들, 생태 리더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데, 여름에는 꼽사리 영화제라는 큰 무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문화예술인한테는 마당이 필요하잖아요. 마당. 그
여름에는 그게 큰 마당이 영화제가 있는데 가을에는 이 사람들이 뭐를 자기를 펼치려는 마당이 없어서 내가 그 그룹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돌봄을 추구하니까 돌봄문화 소축제를 가을에 만들자. 그래서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뒷마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일 필요 없어. 한 2, 300명씩만 모여가지고 거기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조그만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차를 대고 근데 그 차가서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차 문을 이제 교회 쪽 마당이랑 연결하니까 그 마당이랑 차가 다 연결돼서 아주 재미난 마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축제가 그래서 이런 축제가 여기 임종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1층에 돌봄 교실에서는 어르신들 장기 자랑하고 여기서 음식 나누면서 속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이게 버스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리고 10월 19일 날 창립총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가 이제 임종환 교수가 그때 이제 제 얘기하는 걸 종합해서 이게 쓴 글인데 임종환 교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1970년대부터 90년대 민중교회 시대였다면 90년대부터 2010년 때 작은교회 박람회라던 작은교회 시대 2022년부터는 마을 목회와 마을 신학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들 얘기를 좀 요약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또 마을 목회 선언문을 이번에 작성해 달라서 그때 좀 썼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우리가 이게 1986년의 시절에 우리 교회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마을의 전체 마당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기에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교회 건물로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건물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물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 이 한국교회 지금의 탈출구는 교회는 건물 이상이라고 하는 교회는 마을의 마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새로운 상상력 마당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미 1986년에 우리는 특히 새로운 교회에서 이거를 경험했고 그때 제가 이번에 성경서를 쓰라고 해서 가장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게 우리 그때에 이 작은 민중교회 다니던 조그만 그 10평 되는 데 있는 교회들인데 거기에 모인 여성 신자들이 전부 빈민지역과 마을 타가서 운동, 지역 공부방 운동을 거기서 탄생이 된 거예요. 지역 타가서 운동, 공부방 운동, 아동센터, 그다음에 마을 도서관 운동이 다 여성들과 이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때 교인들은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봐도 도저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때 물론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때 우리는 왜 그러냐. 교회는 마을의 마당이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작은교회 운동에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정한 작은교회 운동에서 박람회를 통해서 이 작은교회 생태계가 미래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했고 2020년에는 이 교회 마당이 열려야 되는데 그 마당의 형식이 개교회로는 힘들고 마을목회 협동조합 마을목회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통용화되고 이것을 협동조합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선언문에 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을 일으키는 낡은 산업 물질 문명의 소화에서 탈출하여 생평 문명이라는 대화로 넘어가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마을 공동체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울, 불안, 고립, 분노, 중독이라는 게 이게 바로 산업 물질 문명, 그다음에 대형 교회의 시대에 산업 물질 문명의 그 우리의 마음의 생태계라는 건데 이게 지금 붕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붕괴되면서 이 소화해서 생태문명이라는 대화로. 근데 이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생태문명 때 했던 것처럼 하루에 지금 6시간 일주일에 4일 하루에 6시간만 해도 사실은 이게
잘 분배만 돌아가거든요. 우리 지구촌이.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평생학습 생태계, 우리 마을 목회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마을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축제를 하는,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하는 이 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기본임금을 주면 마을 뭐 그런 것과 결합해서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마당의 가능성의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 마을 곳곳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마을 돌봄 캠프가 돼요. 아까 그 그림 있죠. 지역과 마을을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마을을 신방하며 생태적이고 건강하며 문화적이고 돌봄이 충만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 마을의 생명망을 짜는 마을의 마당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마당에서 우리 여러 조합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저기 건강 리더들이 모여서 이번에 돌봄 소축제 했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모아서 11월에 간호사와,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교인들만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기에 우리가 마을 신방에서 생태 교실하면서 간호사가 한 분이 참여를 했어요. 간호사랑 우리 건강 리더들이 있잖아요. 건강 리더랑 우리 교회 교인들을 묶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두 가구씩 6가구를 이번에 마을 신방이라는 게 교회 언어라서 돌봄 마실을 이번에 11월에 3주를 가거든요. 주일마다. 그거를 지금 여기 임종환 교수님을 모시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종환 교수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원래 여기 처음에는 5일이 돼 있지 않는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깝깝해서 좀 죄송하지만 막 강요하다시피 좀 와서 한번 같이 이거를 봐달라 그랬더니 임종환 교수가 이거를 마실로 끝내지 말고 여기서 건강 리더도 참여하고 간호사도 참여하니까 마을에 간호센터를 만들어놔. 그러면 정부랑 협력하면 여기에서 마취를 하고 건강하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또 그 윤곽이 지금 짜여졌어요. 어제 몇 분들이랑 해서. 그래서 이게 진도가 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정아 대표가 그날 협동조합 때 주제 발표를 하는데, 이 청개구리,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청개구리가 버스가 들어오면 뭔가 멋있는 그림도 들어오고 거기에 공연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 20명 모인, 30명 모이는 소 돌봄 축제를 했잖아요. 그 약대동에서 시작돼서 우리 협동조합 5군데를 돌 거예요. 그 버스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보니까 이러한 의회에 함께 협동하고 네트워크하고 서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정보나 이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정아 대표님에게서 우리 이제 그 희년상생 네트워크에 임종환 교수가 쓴 거를 이거를 그날 강연한 걸 듣고 너무 좋다. 이거 전국 사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식당 운영, 상담 돌봄 27주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쉼터를 제공한 활동이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하시다고 고백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례들을 또 공유하고 우리 부천에서도 하고, 부천에서 이러한 급식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길법교회 길동호 목사님은 커피 수업, 뭐 여러 가지 그 커피 교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우리 교회 같은 도서관보다 더 작은, 그건 뭐냐면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립 작은 도서관 또 대표예요.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협동조합.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하면 많은 새로운 정보와 서로 일거리들을 만들고, 지금 점진 목사라든지 비정규직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지금 개교의 목회가 힘든데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데에서도 이 협동조합
마을 목회 협동조합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른투비가 사실은 그 낙농 국가를 세울 때도 농촌의 그 작은 교회 목사들을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임종환 교수가 보기에 부천의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민토, 마을식당, 돌봄, 의료기관 등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활동을 보면서 부천시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모아보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더 협동의 구조, 상생의 구조, 돌봄의 구조로 짜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급식 일자리 연대, 환경 생태 리더, 녹색마을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부천 마을 목회 미디어 마당, 약사와 건강 리더와 함께하는 마을 신방왕진, 요게 지금 돌봄 마실, 이런 것들은 당장에 할 수가 있고, 우리 지금 조합에 5명인데 햇빛발전소 이사장님이 계세요. 그 지평교회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를 갖고 있는, 이가 아주 급식에서도 좋은 사례. 우리는 돌봄 마을을 꿈꾸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개개의 차원에서 하면 아까 마치 그런 우리 감당하지 못한 일 있는데, 이렇게 연대를 하고 전문가랑을 구조적으로 연대하고 서로도 정말 코로나 이후에 서로를 이제는 서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로 협동 정신이나 우리 신앙으로 그렇게 새로운 연대와 동맹의 신앙적 동맹의 길을 간다면 코로나 이후에 새 길을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가지면서 부족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는 중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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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사역이 뭐 너무 많이 있고, 협동조합 얘기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사역들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뭐 다는 아니지만 새로운 교회 그 사역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많이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 제가 협동조 강의할 때 우리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준비 기간이 되게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한겨레 신문 계셨던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주 뭐 오랫동안 한 1년 하셨나요? 1년 넘게 하셨나요? 교육을 계속 하시고, 네, 네, 네. 네, 페이스북에도 계속 이제 그 내용을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다 가보지 못했어도 어떤 거 하는지 이렇게 옆에서 보고 관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참여하는 거 가지고 이제 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교회가 인큐베이팅해서 지역사회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제 그런 표현을 네, 네,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이제 큰 교회들은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뭐 운영도 하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는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또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인큐베이팅하고 시작하는데 굉장히 교회가 많은 기여를 했지만, 또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사례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시대 변화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실제로 새롭게는 민중교회로 시작했죠, 그죠, 목사님? 민중교회로 시작을 했었고, 민중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사명을 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환점이 됐을 때 이렇게 마을 목회로 또 잘 전환을 하셔가지고 민중교회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또 여전히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례로도 좀 아마 드물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민중교회가 많이들 이제 힘들어졌는데 새롭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또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우리 뭐 이 마을 목회 쪽에서는 아주 조예가 깊고 잔뼈가 굵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든 다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과목에서 질문들을 잘 안 해서 목사님들이 김신영 목사님이 워낙 뭐 다 잘 알아서 안 하실 수도 있고,
아, 그 책 작업을 이진영 같이 하시는군요. 목사님은 뭐 책도 같이 이제 교정도 봐주시고 책 내는데 네. 공을 하셨는데 뭐 한 말씀 하시죠. 뭐 책에 대해서도 네. 뭐 옆에서 본 음. 새로운 교회 이원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할 생각 하지 마시고 자기들 얘기를 하시면 하셔야 돼요. 네네네. 질문 안 하셔도 꼭 돼요. 필요한 네. 건 아니에요. 그 자기들 들으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네. 얘기 또 다른 의견들 이렇게 네. 김신현 저는 목사님부터. 저는 그 이원돈 목사님을 이번 책 이전에도 저희 교단에 계셨기 때문에요. 네. 워낙에 많이 그 강의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글로도 많이 접하고 일단은 처음 접했을 때는 그뭐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 제가 이제 교회 내에만 일단 늘 목회를 하고 지내다가 기관에 나와서 좀 새로운 목회 영역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할 때쯤에 그 이원도 목사님 목회 스타일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목회다. 기성교회 목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여기엔 있다. 해서 되게 많이 살펴보고 이제 또 강의를 찾아 듣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그 책을 함께 제가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도와드려서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예전 얘기로 그냥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하시고 새로운 걸 찾으시고 또 후배들한테 도전도 주셔가지고 또 그런 면에서도 너무 힘이 되고 좋은 목사님이시고 오늘 강의도 그래서 또 더 좋았었습니다. 네,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규현 전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오늘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서 네. 그냥 입 벌리고 들었는데요. 네, 다 잘 들었는데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10년 코이노니아 한 후에 하라고 하신 말씀. 그 10년을 어쨌든 간 터닫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게 뭐 꼭 10년이라는 기간을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년 이후에야 좀 결과들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 계속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열매가 안 맺으면 실망하니까. 근데 열매는 천천히 지금 지금 달토가 문을 닫았어도 저는 그 영향력을 아직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실패를 어떻게, 그렇죠. 그건 실패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소임을 다하고 그 한 건데, 예, 하여튼 그런 요즘은 이제 저도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요. 네. 말씀 계속 하세요. 연대 신앙적 동맹을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앞에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신앙적인 면 앞에라는 무슨 말씀 하셨죠? 연대. 그러니까 아, 연대. 전문적인 그런 분들과 연대 뭐 이렇게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와 네네네. 교회 사이에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지방에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역 자원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지역 자원들과 만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는 이제 지역 자원들을 만나는 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같이 일도 하는 거. 이제 그 단계까지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역 사람은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신앙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언어를 소통할 거냐.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교회의 교인들은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집단이랑 이쪽도 다른 언어를 쓰는 집단인데 두 집단이 어떻게 만날 거냐.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건 그 다른 언어를 쓰는 거를 소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이제 진이 빠지죠. 그래서 아까 전 시간이 많이 끌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저기 하는 거냐면 그 바울의 그 에베소서의 공중권세에 대한 거를 요즘 좀 새롭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마음의 생태계라는 것도 좀 새롭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이제 이 생태계도 더 많이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활약하는 공중권세. 이제 공중권세라는 말이 옛날에 잘 안 들렸는데 이번에 설교하셔서 딱 들렸는데 그 공중권세의 공중이라는 말이 에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어떤 공기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전 그 도시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바울에 반대하라고. 근데 지금 오늘 시대 분위기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나르시즘이라는 그 공중권세가 자기에 빠져 있고 교인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들 그다음에 이제 그 탐욕 자기 중심의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지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바른 길 가자고 하는 그런 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힘들도 또 생겨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시대의 공기, 마을의 공기, 교회의 공기의 일정 부분을 하나의 권세,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바울의 통찰은 우리가 보수적인 사람들은 개인 영혼,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는 거, 뭐 진보적인 거는 구조적인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넘어선 얘기더라고요. 개인 구원이나 이 구조적 구원을 넘어선 공중권세랑 이 시대와 이 마을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권세를 이루는 그 공기와 그 권력, 그 권세와 그 싸우는 그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뭐 말씀이라는 것을 그 공중권세에 대해서 그 분석해내고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말씀에 그러니까 방패를 지나는 말 흔들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공중권세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싸움에서 그냥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우리가 이 신학이라든지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중요한 것은 그 공중권세의 전모를 파악을 하고 거기와 완전 무장해서 싸우는 하여튼 이런 영적 생태계나 제가 그런 얘기들은 거의 뭐 할 기회도 없었고 안 했는데 요즘 그리고 마음의 생태계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들이 그 서울대의 김홍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저기 정재 교수님 사회학과 나왔는데 저기는 그분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중에 김홍중의 마음의 생태학 사회학적 파상성을 읽으면서 제가 이 시대 공기를 좀 느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글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책 내는 거. 교수님이 참여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건 아닌 것 지금 같아요. 제가 조금 요즘 그러한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이 영적인 생태계도 우리 같은 마을 목회하는 사람들도 공기가 많이 차이가 있는 걸 느꼈어요. 하여튼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 정도. 그거는 한번 김홍중 교수의 사회학적인 마음을 연구하더라고요. 사회학으로. 마음의 사회학이죠. 책 제목이. 네? 마음의 사회학. 마음의 사회학. 그다음에 네. 사회학적 파상성.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베냐민을 가지고 와서 그 유대 그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와서 그 신앙적인 거는 파괴된 것에서 오히려 거기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그건 뭐 이제 나중에 정기영 교수님 하면 더 실감 날 텐데 하여튼 그 얘기도 좀 전하고 싶었는데 뭐 그건 다음 기회에 뭐 정 교수님이 뭐 사회학 출신이고 훨씬 더 재미나게 하시죠. 하여튼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한 분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이든 뭐 소감이든 간단하게 한 분 더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 목사님. 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그
같은 지역 안에서 마을 목회라는 게 우리 교회가 이 속해 있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다른 교회들과 연대도 하더라도 같은 마을에 있는 교회들 간의 연대를 네, 통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어느 분은 서울에 있고 어느 분은 충청도에 있고 어느 분은 제주도에 계시단 말이죠. 네, 네. 그 먼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연대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방법, 또 그런 마을 목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부천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지금 각 도시마다 지금 5개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잖아요. 5개씩 모아서 협동조합 세우고 그걸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해서 임종환 교수는 이제 240개 시군구인데 어차피 앞으로는 돌봄 마을이나 생태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을이 중요하겠고 거기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각자로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우리들도 저도 5군데를 해놓어 보니까 상당한 힘이 있더라고요. 5개를 모아놓고 보니까. 그리고 5개 모인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나라 SNS가 세니까 대전, 대구 몇 군데에서 뜨더라고요, 동시에. 그래서 뭐 지금 임종환 교수님은 뭐 올해 3개, 내년에 10개 정도가 가능하겠다라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10개가 넘었으면 협동조합법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그동안에 하는 일을 잘 평가하고 그걸 이제 연합이나 협동의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의 것과 우리 신학의 개념 같은 걸 어떻게 연결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 탈출구, 두 번째로는 산업 물질 문명 시대 이후에 이제 생태 문명으로 가는 새로운 지역 사회나 마을의 하나의 연대나 동맹 이런 것. 어떤 그 우리 민중신학자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교회는 지역과 연대해 심지어는 동맹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들다라는 건데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그게 확 다가와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기반이 많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도 사회적 마을의 기반이 많은데 탈종교, 탈교회 이런 경향을 벌써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다른 통계 숫자랑 별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는 탈성장이니까 뭐가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생태하는 박사는 탈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나 모든 사회에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성장 시대는 막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 탈성장 시대에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연구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뭐 참 힘든 뭐 정동, 어펙트 뭐 이런 거 연구하더라고요. 그 정동 이런 거, 그 정동이 감정 노동 그런 건데 그런 거를 협동조합 같은 데 결합시켜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연구를 하나 봤더니 지금 기존에 있는 성장시대의 그리고 우리는 전부 건물이 켜지면 사람이 올 것이다. 마을 사람 열심히 하면 될 거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공기가, 시대 분위기가, 공중권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건물이 멋있지 않고 뭐 화려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탈성장 시대, 저성장 시대에 수축 사회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새로운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답하는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로서 지금 부천 쪽에서는 이제 마을목회 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제 시군구단이 지금 이제 이 협력하는 그 모델,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중교회 시대 작은 교회 운동 시절을 이제 마을 목회 시절을 저는 다 겪으면서 이제 가는 그 길이에요, 일종의. 근데 또 임종환 교수도 그런 눈으로 이렇게 마음이 맞아졌는데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제가 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쪽에 뭐 다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마을 목회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금 시 단위로 하고 지금 전국 단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한정돼 있어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목사님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차원에서 모시고 말씀을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음 주 탐방 일정 때문에 조금 의논해야 되니까 조금 남아주시고요. 네네. 저만 이원도 먼저 목사님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고 조금 네네. 의논하겠습니다. 목사님 초대해 저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카톡 보내드렸는데 강사료 지급 때문에 몇 가지 정보 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